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지의 자판기,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 네, 이번 순서는 비단이라고 하는 퓨전 국악팀을 사회적 기업으로 하고 있는 김기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에 대해서 물론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했지만 혹시 뭐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소개가 있으면 한번 해봐요. 예, 저는 주식회사 KN아츠라는 회사를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셨던 퓨전 국악그룹 비단이라는 팀을 약 7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됐구나. 네, 그래서 원래 처음 그 직장 생활은 아이돌 네. 가수의 음반을 만드는 일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어느 기업인지 물어도 될까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SM에서,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가수들하고 일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드라마 OST를 만드는 일들을 또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뜻한 바가 있어서 국악 쪽으로 이제 발을 돌려서 지금 이제 국악계에서 일한 지는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창업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고요. 네. 자, 이제부터 천천히 뜻한 바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긴 할 건데, SM이면 꽤 큰 기업인데, 그냥 거기에서 일하는 게 편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뭔가 본인의 창작 생활을 하고 싶었던 건가?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육체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육체적으로 좀 힘든 점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저는 계속 나이를 먹어가는데, 네네.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신인 가수들을 발굴을 하다 보니, 아이돌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가수들과 저와의 연령 차이가 이제 점점 더 많이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가치관의 차이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네. 좀 더 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큰 회사를 떠나게 됐죠. 네. 지금 혹시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주 가끔씩 후회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예. 보람 있을 때도 있고, 네, 후회했을 네. 때도 있고. 네. 아니,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부속품처럼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이런다라는 네.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는데 또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이제 분야별로 또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라는 장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제가 그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뭐 음악과 관련된 네. 또는 뭐 음반 제작 또 영상 제작과 관련된 기초 지식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그 안에서. 네, 경험도 많이 쌓았고요. 네, 좋은 분들 만나서 이 업계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도 네. 많이 이해하게 됐고 아하.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분야가 다 나눠져 네,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본인이 그걸 다 총괄해서 네.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는 건데 네, 네. 굉장한 능력자인가 보다. 그거 어떻게 다 해요? 그 이제 과찬의 말씀이시고 네네. 조금씩 다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또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뜻을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네, 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전공을 네. 예술보다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노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이런 기초 지식들이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예술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논무라든가 세무라든가 얘기가 나오니까 아주 뭐 당황스럽긴 한데 예, 예. 국악으로 사회적 기업, 지금 방금 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국악으로 사회적 기업 하고 있는 데가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안팎 오, 그렇게 정도가 많아요? 있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진짜? 네. 아, 그러면 전통국악회 좀 본인이 하고 있는 그 비단은 약간 퓨전이잖아요. 네, 네. 물론 제가 이제 비단의 공연도 여러 번 보고 했지만 비단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한번 예. 해줘 보세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단은 여성 5인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판소리를 하시는 소리꾼이 있고, 그다음에 가야금, 해금, 대금, 그다음에 타악기 이렇게 이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저희 비단이 다른 팀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뭐 사랑 얘기나 이별 얘기를 노래하거나 아니면은 전통 국악을 기초로 해서 이제 레파토리를 삼는 게 아니라 이제 훈민정음이라든가 한식, 뭐 한옥 또는 뭐 춘향전 같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유산들을 주제로 해서 저희가 이제 주제가를 만들고 또 그 문화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공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큐멘터리를 총 9가지 언어로 제작을 해서 9가지나.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네.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네. 또 이제 공연을 할 때도 외국인 관객들이 계실 경우에 그분들의 이제 국적에 맞춰서 그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언어로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이제 들려드리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뭐 사랑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한식이라든지 한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글이라든지 저는 이제 잠깐 봤는데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야말로 K컬처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한류를 정말 한류를 뭔가 아이돌이나 현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 문화랑 접목시키는 과정인 건데 굳이 한국의 문화? 이 문화 가지고 음악을 하려고 했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는 K-팝이라는 말이 없었지만 K-팝과 관련된 일들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K-드라마 말하자면 뭐 겨울연가라든가 그런 한류 드라마 관련된 그 OST 작업들도 꽤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제 나름대로의 그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그 재능들을 조금 더 그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데다 쓰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이제 아직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국악이라는 분야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미개척 분야였었기 때문에 우리 국악 콘텐츠를 좀 대중성 있게 만들면 보다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악 쪽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전통 국악을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 국악으로 일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창작 국악, 현대 국악 분야에 이제 눈을 돌리게 됐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루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거보다 먼저 국악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한국 문화를 접목시켰구나. 네네. 국악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 좀 제품, 상품을 기획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즐길 수 있으면서도 좀 국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국립국악원에서 운영하는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창덕궁을 견학하는 커리큘럼이 있었어요. 그때 또 여름철이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더운 여름날 이제 창덕궁을 견학을 하다가 그 우리가 후원이라고 얘기하는 호수, 비원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게 이제 제 눈에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악 공연을 하면 주변 경관이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연 이 더운 여름날 여기까지 사람들을
데려오고 무대를 세우고 뭐 음향 장비를 설치를 하는 일이 쉽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문화재는 또 그게 문제가 잘 안 있었죠. 되잖아요. 네, 법으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쪽으로 데려올 수 없다면 이 광경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부터 이제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비단의 콘텐츠들이 기획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게 굉장히 그러면 이게 뭔가, 뭐 국가의 공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정말 그 전령?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얘기는 좀 더 이제 발전시킬 거지만, 보통 퓨전 국악이라고 하면 저는 좀 그게 싫었어요. 뭐, 국악 한마당이나 음악 프로에 보면, 퓨전 국악팀이 나오면, 일단 반은 벗고 시작하더라고요, 여자 친구들이. 그 윗도리를 입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 왜 또, 그 문제가 됐는데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 한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막 벗은 상태에서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훼손시킨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퓨전 국악이라고 하면 그렇게 막 약간 섹슈얼리티만 이렇게 그 자극적인 걸로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 퓨전 국악 자체의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보이는 걸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콘텐츠의 이제 숙명이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전통, 우리가 이제 보존을 위한 전통 국악이 아닌 이상은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이제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게 됐고요. 퓨전 국악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전통 국악기를 가지고 서양의 음악을 연주하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퓨전 국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몇 년 됐지만 그 비주얼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음악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국악이 대중들한테 소비되는 시장 자체가 일반적인 공연 무대보다는 행사 시장에서 소비되는 국악 콘텐츠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반 그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국악 시장은 굉장히 미비하고요. 그 대신에 그 행사 공연이라고 하는 뭐 마이스 국제 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행사 시장에서 소비되는 국악 공연이 오히려 상업적인 시장 규모로서는 훨씬 크죠. 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제 점점 변화가 되어 왔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성 출연진들이 의상에 이제 노출이 좀 생긴다거나 또 무대 위에서 이제 춤을 춘다거나 이런 좀 보다 대중적인 방향으로 변화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국악 쪽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그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 근무를 했었고, 근무를 먼저 하고, 한 4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국악 콘텐츠가 이미 대중문화와 많이 흡사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려고 국악을 선택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단은 옷 안 벗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대중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국악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퓨전 국악 팀들이 선택하는 그 노출이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은 무대 위에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이러는 거? 대신에 우리나라 전통 문화유산에 대한 스토리를 이제 노래로 표현을 해서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벗는 거랑 아니면 지금 방금 전에 그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거랑 이 안 벗으면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많은 대부분의 퓨전 국악 팀들이
그렇게 이제 노출을 하고 네. 또 활동적인 무대 연출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차별성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네. 다 비슷하게 하니까. 다 비슷한 공연 패턴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 비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팀들과는 좀 차별성이 있죠. 그래서 공연, 행사 공연 시장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대중성이 강한 뭐 지역 축제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런 분들이 좀 인기가 많으신 더 편이고 인기가 있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격식 있는 국제 회의라든가 외교 행사 뭐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를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시고 제가 네.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전통 채식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건강식이고 조미료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발효식이고 막 이게 너무 건강에 좋고 너무 필요하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향유하는 거는 아주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나의 위와 나의 장을 트위스트하게 만드는 음식들 네. 좋아하는 것처럼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한류 문화, 뭐 K-컬처, 뭐 우리의 뭐 한복, 한글 이런 거 너무 위대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는 예. 많이 벗고 네네. 많이 선정적으로 하는 네. 그런 경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즐기는 거랑 이 갭이 있으니까 네네. 어떨 때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극적으로 하고 치고 빠지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막 이런 네.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고민에 대한 건 없었어요? 현장에서 가끔씩 그런 네네. 그 반응을 얻습니다. 비단도 조금 더 시원한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춤을 좀 추면 어떠냐. 그런 이제 요청들을 받긴 네. 하는데 그게 단기적으로는 더 많은 수익과 더 네. 많은 공연 기회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도 또 그 레드 오션으로 뛰어드는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오히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비단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지켜나가면 물론 또 그런 공연들을 화끈한 공연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연 보시면 되고 또 비단의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연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모든 대중들 모든 소비자를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 각각의 상품, 각각의 공연 성격에 따라서 저희를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게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우리가 근데 한국은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흰개미 근성 마냥 뭐가 인기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네. 저기 쏠리고 네. 그걸 완전히 소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트렌드로 다들 몰리고 막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좀 가면 슴슴한 맛이 좋아지는 네. 것처럼 이런 네. 걸 더 찾지만 사실 버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벌써 비단이 7년 차잖아요. 네, 네. 우리 맨 처음에 만난 게 7년 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힘,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뭐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쵸? 말하자면 이제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죠. 맞아요. 특히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음. 일단 사람들이 모여야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네. 많은 공연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입고 있죠. 지금 이제 생존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저희도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공연을 거의 이제 못했었거든요. 그랬겠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컨텐츠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재, 문화유산에 대한 영상 컨텐츠들을 해외에서 찾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하. 왜냐하면은 원래는 공연팀이 직접 가서 네. 그 공연을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영상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시장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팀들 같은 경우는 온라인 공연이라고 해서 그렇죠. 공연하는 장면을 촬영을 해서 네네네. 그 영상을 보내고 전송하는 형식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네.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저희는 공연도 할 수 있고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도 있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네, 오히려 저희 공연 콘텐츠가 훨씬 풍부한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과테말라 주 과테말라
대사관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의 그 스페인어 버전을 네. 또 수출을 한 보냈어요. 네, 아, 기록이 그랬구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고 공연은 다 취소가 되고 네. 아니면 온라인 공연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렵죠. 어쨌든 비단도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네네. 하더라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그 기업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인력을 감축시키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이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공연하는 분들이 프리랜스가 아니고 정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정직원 뭐 보험도 다 해줘야 네. 되고 페이도 줘야 되고 네.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도 나가야 되고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공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되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뭔가 좀 그 뭐 보전을 받는다던가 네.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뭐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네네네. 사회적 기업의 경우는 일자리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도 전체 인건비의 약 한 50% 가까이는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공연단원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만만치 않잖아요. 네,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도 공연이 많은 이게 성수기가 있고 없는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더 어렵게 됐죠. 네, 그래서 저희도 한 2달 정도는 근무 시간도 단축하고 또 이제 급여도 좀 줄이고 이런 긴축 정책을 피다가 이제 다행스럽게 하반기부터는 좀 여러 가지 공연 기회가 생기면서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다시 이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태는 됐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뭐 선입견이 있거나 이런 거는 네네. 아니고요. 그 공연하시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 정신 상태 약간 자유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자유로운 영혼. 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정신 상태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얽매여서 공연하는 것도 싫어하는 분들이 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뭐 안정적이긴 하지만 나는 얽매이는 걸 싫어 막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 직원들을 그 정말 안정적으로 스테이블하게 끌고 가는 게 어렵진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일단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지고 계신 게 맞고요. 맞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자유로움을 얻는 대신에 이제 안정적인 수익은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는 뭐 월급을 안 받아도 편하게 공연 활동만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또 그런 활동을 하실 수도 있고 근데 뭐 공연도 하고 나는 안정적인 수입도 좀 바란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정규직으로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거는 개인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동안의 사례들을 보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연주자들이 조금 더 있으세요?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거는 뭐 다행이네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비단 같은 어떤 콘텐츠, 영상 콘텐츠와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음악을 하는 팀들한테는 오히려 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그 다른 팀에 비해서는 분명히 음.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결국 이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싶은 게 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아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아들이 나중에 커서 나도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어떤 그 퓨전 사회적 기업을 하고 싶어요라고 네, 했을 때 네. 과연 그래 해라 이렇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지금보다는 환경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때는? 지금은 예, 이제 사회적 기업이 그 자리 잡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개척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자식들이 만약에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 뭐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네. 할 때는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상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잘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우리 컨텐츠들을 보면 네.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네. 최초에 어떻게 네. 생겨서 네. 어떤 역사적인 아픔을 겪고 네. 또 외세의 침략을 버텨가며 지금의 그 자유대한민국에 이룰 수 있었는지 그 과정들을 좀 우리 컨텐츠들로 다 표현을 해보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 음악과 그 다큐멘터리로. 그렇구나. 그 한류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찍었는데 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어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컨텐츠는 네. 가장 처음에,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덕궁의 후원을 딱 보고 이 영상을 관객들한테 가져다 주면 참 좋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컨텐츠가 그 조선의 궁궐을 소재로 해서 네. 그 컨텐츠를 만든 달빛의 왈츠라는 곡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네. 비단 1집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알죠. 곡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그 궁궐들을 네네. 이렇게 산책하면서 느껴지는 감성들을 왈츠 리듬으로 저희가 만든 곡이 있어요.
연주곡이고 좀 잔잔한 노래라서 저희가 그 생각보다 많이 공연할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비단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이제 컨셉을 네. 얻을 수 있었던 그 곡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의 문화 중에서는 본인이 딱 봤을 때 아 되게 좋았던 게 궁궐이 제일 먼저. 네. 그렇구나. 꿈이 뭐예요? 어, 꿈이 뭐예요? 뭐 하고 좋은 싶어요? 회사, 좋은 회사. 좋은 회사, 음. 그리고 이제 튼튼한 회사, 좋은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회사를 만드는 게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기가 아니라 즐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텐데, 네. 그런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네네. 건 그 원천적인 그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네.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가꾸고 네. 가공해서 그걸 네. 일반 대중들이 재미있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잘 가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공하는 일. 네. 그러니까 뭐 대하 드라마, 역사 네. 드라마도 네, 네. 그동안 많이 나왔고 또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역사를 다룬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대중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좀 감명 깊게 습득할 수 있다면 그게 우리나라 그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을 잘 전달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왜 대하 드라마나 영화 찍을 때 맨날 그 얘기하잖아. 이거는 픽션이 아니야. 이거는 난픽션이야. 네.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어. 막 이런 말도 한단 말이에요. 네. 있는 그대로 진짜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작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까? 어느 게 뭐 옳다 그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의 네. 기준은 어때요?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편입니다. 창작 쪽에 네,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주제로 해서 콘텐츠를 네네.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네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고 네. 시대가 흘러도 네. 문화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복제되거나 뭐 그 가치를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그 오브제는 나타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유일무이한 가치를 사람들한테 좀 잘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제 스스로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말자. 알자. 예. 그러면서 그 가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재밌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말 나는 우리 본지 한 진짜 7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응원하고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서로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짜 저변 확대가 많이 됐으면 네.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늘상 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한두 명이라도 궁금해했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응원하고 그리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되게 감사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좀 더 이 새로운 너무 알려진 한국 문화만이 아니라 잘 모르는 민초들의 삶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네. 좋은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의 눈, 너의 귀, 너의 감각을 피해 어제도 오늘도 나는 널 지켜본다. 아무리 저 멀리 재빨리 뛴다 해도 너는
들어본다